태풍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데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자마자 이번엔 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거쳐서 경남 쪽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자정을 지나자마자 거제 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만큼 막대한 피해가 날까 우려됩니다.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지훈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이 태풍이 이곳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평소 태풍이 접근하면 이곳 항구에는 주변 어선들이 피항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강한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내륙 쪽에 있는 더 깊은 항구로 피신하면서 지금 이곳 부두는 횡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오후 5시 기준으로 서귀포 남남동쪽 190km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자정에서 내일 새벽 1시 사이에는 남해안에 다다를 전망인데요. 마이삭의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5m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큰 바위나 자동차까지도 뒤집어질 수 있는 매우 강한 위력입니다. 태풍의 경로도 문제입니다. 남해안을 거쳐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휩쓸 걸로 예보가 됐는데 130명 넘는 인명피해가 났던 2003년 태풍 매미와 경로가 매우 비슷합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요.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까지 올렸습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해안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피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남해안에는 초속 30에서 50m, 또 내륙에도 초속 40m까지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최대 12m까지의 높은 파도도 예상되는 만큼 이 해안지대 주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만반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기자가 말하는 동안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제주는 또다시 태풍 길목에 들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는 해안가를 덮쳤고 가로수도 신호등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파도에 부딪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가까스로 파도를 피한 사람들이 서둘러 일으켜 세웁니다. 자칫 바다로 휩쓸려 갔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구경하시려고 올라가셨다가 그 파도에 맞아서 돌에서 떨어져가지고 시내를 달리던 경승용차가 강풍을 견디지 못한 채 옆으로 넘어지고 신호등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바람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태풍 마이삭 영향권에 든 제주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한때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엔 50건이 넘는 사건 사고가 접수됐고 강풍의 전선이 끊기면서 제주 지역 1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 월대천은 범람 위기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도 등 일부 저지대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집안에다 계시는 걸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본격적인 집계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밤 9시 전후 태풍이 가장 근접한 데 이어 내일 새벽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밤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부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는 초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죠.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가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 해운대 쪽이 초비상 상황입니다. 부산 현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영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져 제가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인데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상황입니다. 파도도 커져 방파제에 부딪힐 때마다 굉음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부산에 접근한 시간은 내일 새벽 2시입니다. 내일까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는 400mm 넘는 폭우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부산을 오가는 하늘길과 바다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82편이 결항됐고 선박 67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육지로 피항했습니다. 부산시는 태풍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문제는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기간에 태풍 상륙이 겹쳤다는 겁니다. 4년 전 태풍 차바 때 파도가 밀려와 큰 피해를 봤던 마린시티에는 또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지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101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LCT도 처음 맞는 태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선 바람이 더 강해지는 빌딩핑이 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는 마린시티에 모래주머니 놓아두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시간은 물이 차오르는 만조 시간과 겹칩니다. 이게 해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한 해 중에 가장 수위가 높다는 백중살이 기간이기까지 합니다. 앞서 보셨던 해운대 마린시티는 4년 전 태풍 차바를 겪었는데요. 제대로 대비를 했을지 배유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가 고층 아파트를 덮칩니다. 주차된 차들이 힘없이 물살에 휩쓸립니다. 4년 전 태풍 차바가 상륙했던 당시 해운대 마린시티 모습입니다. 해일 피해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했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태풍 마이삭은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시기가 1년 중 바다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음력 7월 15일 백중살이 기간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조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바다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피해가 많고 그러면 이제 또 시설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또 가게에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만조로 수위가 상승한 상황에서 태풍이 동반한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 일대를 덮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대조, 백중사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혹시 만조하고 겹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유발된다는 거죠. 4년 만에 해일이 또다시 예고됐지만 대비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태풍 차바 이후 해운대 마린시티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됐지만 길이 650m 방파제를 짓겠다던 부산시 계획은 예산 문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로선 주민들은 쌓아놓은 모래주머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태풍 두 개가 쌍으로 발생해서 서로 밀고 잡아당기는 현상을 일본에서는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 이 최악의 경우 두 태풍이 합쳐져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루 앞서 마이삭이 강타한 일본에 이번 주말 다른 태풍이 또 달려옵니다. 일본 열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가로수들이 뽑힐 듯이 심하게 흔들리고 보행자는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어제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 태풍 마이삭이 접근하면서 8명이 다치고 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살짝 나갔었는데 좀 걷기 힘들 정도로 되게 맞바람 맞으면은 좀 뒤로 밀릴 정도로 바람 불었어요. 북상한 마이삭 영향으로 오늘 규슈 지방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전철 운행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입니다.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어제 관부근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이삭을 뒤따라 북상하는 하이선은 주말쯤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두 개가 인접해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학자가 발표한 이 현상에 따르면 경로와 세력에 서로 영향을 주는 두 태풍의 위력은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마이삭과 하이선 두 태풍 사이 거리가 꽤 멀어 후지와라 효과를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년 전 태풍 솔릭과 뒤이은 시마론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 일본을 향했을 때는 솔릭이 방향을 바꾸면서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자세한 태풍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현재 9호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시속 19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거제와 부산 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강릉 인근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태풍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간대가 다를 텐데요. 언제쯤일까요? 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이미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 2, 3시 무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릉은 오전 7시가 태풍이 가장 최근 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서울 경기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태풍의 영향 반경이 상당히 큰데요. 비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와 가까운 제주도와 영남 지역은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영동과 남부 내륙에도 초속 40m 정도로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세기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까지 동반됩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 경로에 대해서 한미일이 각각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태풍이 경남 해안이 아니라 전남 해안 쪽으로 조금 더 서편에서 이동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남 내륙을 가로질러서 강원 북부 쪽으로 북상을 해서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경로로 오든 이번 태풍은 영향 반경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태풍이 이렇게 단시간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태평양이 지구온난화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아져 있습니다. 30도 안팎의 고수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태풍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보통 여름에는 한반도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고 있어서 태풍이 쉽게 뚫고 오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있고 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가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태풍이 지나다니기 쉬운 태풍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태풍은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